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아입니다. 언어와 에너지를 합친 에너지 언어란 표현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누군가를 신명나게 하는, 힘나게 하는 말을 가리켜 에너지 언어라고 하는데요. 사실 에너지 언어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정말 고마운 마음이 생겨도 너무 쑥스러워서 표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진심으로 당신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이런 솔직한 표현만 전달해도 상대는 엄청난 에너지와 기운을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에너지 언어 한마디 건네면서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시작해 볼게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애청자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당신입니다. 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 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 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울산시 동구 생기나라 한의원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의 미니 강의는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강의를 준비해 주셨나요? 예, 오늘은 디스크하고 요통하고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허리하면 정말 네. 저부터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너무 고통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 요통은 허리가 아픈 건데 허리는 우리 몸에서 제일 큰 관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큰 관절이니까 인체 중심에 있으면서 많은 부분들을 부담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근데 허리가 아픈 경우들 중에 허리가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허리가 문제가 아닌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한 15년쯤 전에 제가 이제 한 100여 명 정도를 치료를 해봤더니 한 60명 정도는 허리에 치료를 하니까 다 나아요. 그런데 네. 한 20명 정도는 반 정도 났다가 안 낫고요. 10명 정도는 한 4분의 1쯤 났다가 안 낫고 5명 정도는 그보다 더 적게 낫고 나머지 한 5명 정도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네. 뭐지? 아프긴 허리가 아픈데 허리를 치료한다고 했는데 왜 허리가 안 낫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원인을 좀 더 찾아보자 하게 되는 계기가 됐었죠. 허리가 아픈데 허리에 문제가 없다. 이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원인이 허리가 아니라 증상은 허리에서 나타나지만 원인이 네. 다른 곳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뭔지를 찾으면 나타나는 증상은 똑같아 보이지만 예를 들어 김포공항 같은 곳에 네. 출구가 여러 역이 있잖아요. 나오는 사람들 보고 지하철에서 나오니까 이게 동일한 지하철을 타고 온 것이 아니라 다른 9호선, 3호선 또는 공항철도를 타고 온 여러 가지 노선을 타고 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동일하게 증상은 같지만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죠. 동의보감에서 10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요. 네. 네, 10종 요통이라고 하죠. 신어요통, 담음요통, 식정요통, 좌습요통, 한요통, 어혈요통, 풍요통, 습요통, 습혈요통, 기요통 이렇게 10가지로 분류하는데 이건 이제 당시의 관념으로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것도 상당히 치료할 때 저는 많이 사용하고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좌섭요통, 어혈요통 좀 얘기가 좀 복잡해서 네. 그냥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에어컨 바람을 많이 쐬게 되거나 또는
이제 난방을 안 하고 산 바닥에서 주무시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데 자고 났더니 좀 이렇게 아프고 좀 안 좋아지고 그런 경우들 있죠. 찬기에 한기에 감촉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한요통이라고 하죠. 네. 추워져서 몸이 차가워져서 생기는 경우니까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이제 장마철 같이 조금 축축하거나 그런 경우에 습기가 많으면서 차가울 때 생기는 거니까 차가워 생기는 경우는 따뜻하게 해주면 되거든요. 따뜻한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찬기를 막아주도록 하는 요를 깔거나 하면서 또 난방해주거나 따뜻한 음료 먹게 해주고 생강차 같은 거 마시고 기혈이 소통하게 해주면 줄어들게 되죠. 이런 경우는 이제 한요통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담음요통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담 결렸다 뭐 이럴 때 쓰는 네. 거죠. 이 담이라는 건 인체 내에서 영양 공급해주고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윤활유 같은 영향을 하는 작용을 하는 게 진액인데 그 진액이 제대로 소통이 못 되고 한 곳에서 뭉쳐 있으면서 생길 때 담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담 결렸다 할 때 근육이 뭉치고 하는 경우들 많이 쓰죠. 네. 근데 그 보통 뭐 담이 왔다, 뭐 네. 그런 경우들은 뭐 무거운 걸 잘못 들었다거나 그럴 때도 이런 있죠. 경우에만 뭐 생기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담이 생기는 경우들은 이제 차가운 음식을 먹거나 또는 안 좋은 자세를 취하거나 또는 소화가 잘 안 되는 거 유제품이라든지 아니면 그 소화기 기능을 떨어뜨리는 음식이라든지 밀가루 음식 같은 걸 많이 먹을 때 담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런 음식들을 많이 드시는 분한테서 담이 잘 생기게 됩니다. 소통이 잘 안 되게 되니까. 예. 저는 좀 지금 놀라운 말씀을 들은 게 네. 보통 이제 뭐 어쨌든 허리가 안 좋다든지 네. 뭐 아니면 뭐 무거운 걸 들어서 네. 뭐 근육이 좀 뭉쳤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움직임과만 연관이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음식이 저의 뭐 허리 통증과도 연관이 있다는 건 되게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연구를 해보니까 네. 이 허리 아픈 곳은 허리인데 그 원인들 중에 소화되는 거, 위하고 연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소화가 잘 안 돼서 나타나는 경우들 중에 이제 식정요통이 연관이 많죠. 네. 신경 쓰면 잘 체하는 분들이나 또는 이렇게 평소에 소화기가 안 좋은 분들 또 이런 게 허리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제가 이렇게 임상적으로 보니까 근육적으로는 장요근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요. 장요근이요? 예,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그 장요근이라고 하는 근육하고 연관이 좀 되어 있고 이게 횡격막의 운동하고도 연결되고요. 장요근이 시작하는 곳이 횡격막에서 허리에서 시작해서 장골까지 내려가고 대퇴골까지 이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소화기하고도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이 영향을 미쳐서 나타나는 경우죠.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첫 번째 할 수 있는 방법은 따뜻하게 해주는 거, 소화기 좋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주면 상당히 많이 풀려요. 그러면 뭐 소화와 네. 허리 통증이 연관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뭐 폭식하고 과식하고 이런 것들이 요통과 실제로 연관이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몸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숨 쉬고 잠자고 생활하고 스트레스 받고 일하고 그러면서 생기는 병들이거든요. 네. 자동차 운행하면서 자동차를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할 때 뭐 기름이나 엔진 오일이나 아니면 타이밍 벨트나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소모품들을 바꿔주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술이나 국수나 밀가루 음식이나 육식 같은 이런 고열량 음식들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그걸 흡수하고서 소화하고 또 노폐물을 내보내는 과정 중에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네. 그런 음식들은 열도 많고요. 그리고 그 열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습기도 많이 필요해지는데 그게 꼭 여름철에 후덥지근한 날씨처럼 우리 몸 안에서도 그렇게 좀 노폐물이 잘 안 나가고 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열나고 더워지고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좀 체격 좋으시고 좀 이렇게 퉁퉁하시고 네. 배 많이 나오시고 이런 분들이시죠.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되는 분들이 이제 쌓여져 있던 노폐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배가 나오게 되면 척추도 앞쪽으로 많이 쏠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허리가 아파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만 있는 것보다는 조금씩 운동하시고 스트레칭도 해주시고 하는 그런 게 낫죠. 섭취량 줄이시면서 운동량 늘리고 그러면 나가야 될 거 내보내고 들어오고 너무 많이 들어온 다음에 조금 줄이고 그러면 훨씬 더 몸은 좋아지시게 되겠죠. 네. 또 제 주변에는 네. 또 이제 결혼한 뭐 사람들이 많은데 네. 또 이제 뭐 시댁 간의 갈등이 이제 네, 심해지면서 네. 자기는 자꾸 이렇게 허리가 아프다고 이제 호소하는 분들이 좀 주변에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이거는 정말 한의사만 치료할 수 있는 경우인데요. 이 기요통이라고 하는 경우인데 기가 막혀가지고 생긴 요통이에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게 연관이 네, 있나요? 네, 스트레스와 허리 요통이? 예, 스트레스하고 아까 전에 그 동의보감에서도 10종 요통 중에 기요통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고 네. 스트레스 받고 신경 많이 쓰고
이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 들고 네, 네, 내가 그만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네. 쌓이면 그 사람한테서 제일 약한 부분에서 통증이나 아니면 다른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뭐 정신과적 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네. 또는 이게 화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신체화된 증상으로 허리 아픈 걸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중경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명치 위쪽 흉골 있는 가운데 부분을 눌러보면 흉골 위 가운데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요? 목에서 쭉 내려가면 네. 양쪽 쇄골 사이에 있는 부분이 흉골절흔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쇄골 사이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듯한. 그렇죠. 네. 거기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는 명치까지 사이에 있는 곳이 흉골인데요. 흉골이요? 네. 흉골인데 여기 가운데 쪽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만져보면 네. 딱딱하게 덩어리져 있거나 또는 누르면 아픈 분들이 있어요. 전 좀 아픈 것 같아요. 눌러보면. 이 아픈 증상이 보통 이제 감정이 상해서 생기고요. 보통 저희 용어로는 기가 막혀서 네. 기가 이렇게 응체되기 시작하면 생기는데 심한 분들은 제 새끼손가락 굵기만큼 많이 튀어나와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 거의 화병이 좀 심한 분들이시죠. 이게 누르면 아프면 약간 기가 막혀 있다. 흔히 말하는 정말 기가 막힌다라는. 그런 이제 감정 네. 상한 것들 조금 있을 때 나타나는데 우리 몸은 호전이 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뭔가를 내보내거나 네. 또는 분비하거나 배출하거나 배설하면서 좋아지거든요. 제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한숨 쉬는 거죠. 휴, 야, 이제 좀 네. 살만하다. 네. 또는 이렇게 헛기침하는 것도 있고요. 땀 내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소변은 좀 쉬하고 나니까 조금 편하다. 그래서 네. 소변, 대변은 크게 싸고 났더니 시원해져서 크게 편하다. 그래서 대변이라고 이름 붙인 거거든요. 우리 몸에서 뭔가를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는 방법으로 뭐 노래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아는 친한 분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좀 풀어헤치고 땀 내고 하는 운동 같은 걸 해주면 이 기호통이 훨씬 빨리 좋아지죠. 그리고 본인이 본인한테 축복해주는 말을 하고 자기한테 잘했다고 인정해주고 그런 말들 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 좀 이렇게 관련된 사람 있으면 그래 내가 대인배가 돼가지고 이렇게 용서해준다 이런 마음 가지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정말 요통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우리가 흔히 겪는 요통과 실제 디스크와는 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검사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인 분들이 보시기에 제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건요. 첫날은 비슷할 수도 있어요. 허리가 많이 아픈 경우에도 하루 정도는 못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가벼운 염자인 경우는 하루 정도 지나고 나면 통증의 정도가 많이 줄어요. 근데 디스크 좀 심한 경우는 이틀, 3일 가도 거의 비슷하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더 심한 경우는 한 7일 정도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발병하고 나서의 그 회복되는 속도를 가지고 볼 수 있어요. 보통은 이 디스크 환자들한테 첫 번째 하는 처치가 절대 안정이거든요. 움직이지 마시고 소변 보거나 대변 볼 때만 자리를 뜨시고 가능하면 딱딱한 바닥에 누워 계시도록 해주는 건데 절대 안정이 첫 번째 치료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 외에 이제 치료되는 경과나 이런 거 가지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디스크 증상으로는 다리 쪽으로 뻗어내려가는 통증 그리고 저림, 시림 또는 조금 더 심해지면 대소변 장애 그리고 서 있지도 못하거나 걷지도 못하거나 하는 이런 증상들이 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허리만 좀 아픈 경우는 조금만 안정치하면 하루 정도 또는 하루 반 정도 지나면 움직일 수 있으시거든요. 그 정도면 쉽게 어렵지 않게 치료가 되는 경우고요. 이제 다리 쪽까지 뻗어내려가는 통증이 있다. 그러면 이제 디스크를 좀 의심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일반적인 여러 허리 질병이 이게 좀 심해지면 디스크가 되는 건지 디스크는 또 다른 하나의 질병으로 구분되는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연이어져 있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스크 증상을 가지고 오신 분들의 MRI나 아니면 척추의 사진을 보면 이게 척추들이 거의 대부분 일자허리거나 또는 조금 휘어져 있는 경우, 측으로 측만돼 있는 경우들이 있고 또 MRI를 찍어보면 터져 있는 곱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쪽에 있는 디스크들도 보면 퇴행성 변화가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MRI상에서 보면 좀 검게 보이는 경우들인데 그만큼 척추들이 어느 정도만큼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면서 완충해가면서 이렇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 메커니즘을 넘어가게 됐을 때 디스크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허리 디스크는 어떻게 생기게 되는 건가요? 디스크라는 말은 정확하게는 추간판인데요. 척추체 사이에 있는 그
그 충격 완화하는 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일 쉽게 생각하기는 팥소가 들어가 있는 찹쌀떡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 예, 찹쌀떡인데 그 안에 팥소, 수액이라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위아래로 충격이 가해져서 눌러지면 이 디스크가 뒤로 조금 밀려나죠. 그래서 밀려나는 정도에 따라서 1, 2, 3, 4단계가 되는데 찹쌀떡도 그렇죠. 이렇게 너무 센 충격으로 힘으로 누르면 처음엔 조금 밀려지다가 더 눌리면 또 납작해지다가 더 심해지면 터져 나오잖아요. 네. 그 디스크가 터졌다는 게 그 찹쌀떡 안에 있는 팥소가 터져 나와서 밖으로 나와져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처럼 수액이 터져 나와서 이 터져 나온 수액이 또는 밀려 나온 디스크가 뒤쪽에 있는 신경근이나 신경을 누르고 주변에 있는 인대나 신경 근육 쪽에까지 염증을 일으키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죠. 공간이 넓으면 네. 조금 어느 정도 디스크가 밀려 나와도 별로 통증이 없는데 공간이 좁은 경우 예를 들어 뭐 요추관 협착증이 있거나 또는 자세가 안 좋거나 척추의 모양이 안 좋거나 하는 분들은 조금만 밀려 나와도 많이 아파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네. 자동차 사고 생각해 보셔도 이게 충격이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앞에나 좀 뒤쪽에서 밀려 들어가고 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걸 네. 가지고 1, 2, 3, 4단계로 나누는데 그 단계별로 인해서 증상이 차이가 조금 나타납니다. 그럼 아까 서두에 말씀해 주셨던 네. 여러 요통 같은 경우에는 네. 예를 들면 소화기가 문제였다면 네. 소화기 문제 네. 혹은 뭐 이래서 스트레스 문제면 스트레스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줬을 시 네. 요통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셨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이외에 디스크는 네. 이 말씀하신 이 디스크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해결이 된다는 꼭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렇진 않은가요? 네. 디스크 환자들도 네. 증상으로 되는 곳은 이제 우리가 구조적으로 또는 이게 검사상으로 봤을 때 디스크가 터져 나왔다라는 이건 현상이죠. 네. 현상인데 그 원인이 되는 게 교통사고이면 네. 그 교통사고의 외부 충격으로 인한 것일 거고 그게 아니라 감정이나 이제 신경 같은 거로 인해서 기가 막힌 현상들이 됐다면 그게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기회소통이 제대로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근육이나 아니면 혈액의 순환들이나 이런 불균형들이 생기면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풀어줘야 되는데 보통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 인체의 여러 가지 메커니즘 중에 턱관절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네. 그래서 턱관절을 치료를 해주고 원인이 되는 부분을 치료를 해줘야 나아져요. 아. 네, 디스크도 봐야 되지만 현재 나타나는 현상도 봐야 되지만 그 원인이 되는 곳 그곳을 풀어주지 않으면 어느 정도 선에서까지는 좋아졌는데 거기에서 머물러 있거나 다시 또 아파지거나 그걸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아. 네, 약을 쓸 때도 그 증상을 또는 그 원인을 해결해 주는 약이 들어갔을 때 나아지더라고요. 침도 그렇고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그 차이들이 좀 나타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디스크에 대한 구체적 치료법을 알아보기 전에 네. 일단 디스크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디스크 하면 보통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나는 건 일반적으로 MRI, 뭔가 찍어야 좀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찍어보면 이제 뭐 한 100% 임상 증상과 MRI 상에서 찍은 그 사진 결과하고 100% 동일하게 이게 합치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참고하기 위해서 보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디스크를 찍는 걸 추천하는 경우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리 쪽으로 뻗어내려가는 통증이나 다리로 뻗어내려가는 이상한 감각, 네. 시리거나 저리거나 또는 감각이 없거나 하는 경우들이고요. 네. 꼭 찍어 보시길 제가 이제 강권하는 경우는 대소변 장애, 배변이나 네. 배뇨 장애가 있거나 또는 서 있지 못하거나 걷지 못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찍어 보시는 게 낫고요. 네. 보통 이제 이 배뇨 장애나 배변 장애가 있는 경우 그리고 또 하지 마비감이 심한 경우 다리에 감각이 전혀 없어 또 걷지도 못하겠어 이런 걸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마미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말꼬리처럼 네. 말의 꼬리처럼 그 신경근들이 오추일렙에서 나오는 신경근들이 말꼬리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마미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꼭 찍어 보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좀 급성으로 급하게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네. 경우는 꼭 찍어 보시는 게 낫고 그리고 나는 MRI를 꼭 찍어봐야 마음이 편하겠다. 이런 분들도 찍어보는 건 괜찮습니다. 못 걸는다 이런 분들은 꼭 찍어보시는 게 낫죠. 네. 아주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뭐 꼭 찍어야 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제가 보면 이 정도면 뭐 찍어볼 수도 있고 안 찍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는데 치료 받아 보면서 또 이제
지금 이번 5월부터는 두경부 쪽은 이제 그 의료보험 되거든요. MRI 찍는 게. 그런가요? 예, 허리 쪽은 이제 내년부터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하시면 네. 해볼 수는 있습니다. 좋은 정보가 될 것 같고요.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디스크하면 일단 MRI 그리고 또 디스크하면 수술 이런 것들이 뭔가 그냥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연결고리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여쭤봤던 건데 네. 디스크는 꼭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수술을 제외한 그러니까 보존적 치료의 마지막 단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뭐 수술하고도 아픈 분들 또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치료하면 또 나아지는데 네. 수술을 권하는 경우는 디스크 환자들에서 한 10% 정도 됩니다. 지금 실시간에 도로에 지나가는 100명을 MRI를 찍으면 그중에 20명은 디스크가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은 허리 하나도 안 아프다고 그런 분들이. 네. 예. 그래서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모두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수술하는 경우는 한 10%,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배뇨나 배변 장애 또는 이렇게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다리 쪽의 감각이 아주 심한 경우 또는 보통 일반적으로 한 2달에서 3달, 8주에서 12주 정도 보존적인 치료를 했을 때도 차도가 없는 경우에는 수술을 네.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못 걷는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수술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기왕 디스크가 있는 거 네. 수술을 미리 해두면 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디스크가 있는 환자라면. 그렇죠. 좋은 네. 포인트죠.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아픈 건 허리인데 네. 네, 디스크라는 것도 한 가지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수술을 했기 때문에 수술은 잘 됐는데도 아프다고 하는 게 증상은 치료가 됐는데 이것만이 원인이어서 이것뿐이 증상 중에 하나면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다 사라져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 왜 그럴까요? 다른 원인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예, 뭐 턱관절이나 네. 아니면 감정이 안 좋은 거나 감정이 상했거나 소화기가 안 좋거나 아니면 근육량이 적거나 근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분들은 운동을 같이 해주셔야 되고 네. 그게 맞춰서 같이 해줘야 되죠. 평상시에 네. 안 좋은 자세를 취한다든지 그게 오래된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치료를 해줘야 되죠. 원인 치료 안 하고 증상만 치료하면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계속 아프죠. 그럼 수술을 안 하는 경우는 어떤 식의 치료 방법을 통하게 되나요? 이제 주로 디스크나 또는 요통이 심한 분들을 보면 자세가 틀어져 있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네. 턱관절이 틀어져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틀어져 있는 부분들은 좌우의 균형 또는 전후의 균형, 상하의 균형을 맞춰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 또 필요하다면 이제 근육이나 또는 디스크가 터지거나 또는 디스크가 밀려 나와서 주변에 있는 염증이 심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이 좀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한약 치료도 같이 하고 근데 이제 척추 전체의 문제들은 턱관절의 문제를 그러니까 동반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턱관절을 치료를 해주고서 균형을 맞춰주니까 척추 전체의 정렬이 좋아지고 목벨리 3분이 좋아지니까 허리뼈 5, 4, 3분이 같이 좋아지고 이것들이 같이 좋아지니까 훨씬 더 좋아지죠. 그래서 턱관절 균형의학 치료를 같이 하고 한약 치료하고 또 침이 정말 좋아요. 아. 네, 침이 조기 치신한다고 해서 우리 인체의 기를 조절해 줘가지고 우리 몸의 감정과 영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조절해 주는 부분이어서 이걸 치료해 줬을 때 더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었죠. 네. 그럼 실제로 치료를 해주셨던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네. 더 편하게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네네네. 한 7년쯤 전에 그 버스 기사분이신데 허리 디스크 터졌다고 이분은 이제 계속 앉아 계시니까. 그쵸. 많이 앉아 계시 하루 12시간씩 일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네. 그랬었는데 3번 터지고 4번, 5번 또 조금 퇴행성 변화가 많이 있던 분이셨는데 이분 이제 수술 권유 받으셨는데 본인은 수술 외에 한방정 치료를 원하셔가지고 오셨는데 네. 이분 빨리 나으셨어요. 5주 동안에 17번 치료받고서 좋아지셨고 그 이후로 한 4년 동안 안 오시다가 네. 한번 잠깐 이게 허리 조금 삐끗했다고 그렇게 하셨던 경우도 있고요. 저희 사촌 매부 같은 경우에도 허리 디스크 터졌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절뚝절뚝 그리면서 왔었어요. 근데 가족 치료하는 게 더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요, 뭐 제가 한의사 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가족들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것도 뭐 우리 가족들, 친구들, 친한 분들 아프신데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게 저는 그게 되게 좋고 기쁘고 그렇죠. 네. 그 사촌 매부 한 90% 이상 치료받고 좋아지니까 이 정도면 살만하다고 잘 안 오더라고요. 네네. 지금 치료받는 분도 며칠 전에 이제 허리 디스크 터졌다고 오셨는데 지금 한 2, 3주 사이에 한 8, 90% 네. 좋아지셨고요. 이분도 수술 또는 시술 권유 받으셨는데 뭐 그것 한 가지 방법이죠. 근데 네. 그것보다 이 원론적인 부분에서의 문제들을 치료를 해주고
또 정상적인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니까 그걸 훨씬 더 이렇게 치료하고 나서 치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좀 더 건강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저희 목적이라고 보니까요. 네. 그렇게 하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한 20일 되셨는데 허리 디스크 터져서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봐도 이렇게 그 척추 사이 공간이 되게 좁아요. 척추 사이 공간이 좁다는 얘기는 충격이 많이 가서 디스크가 눌려서 터져 나왔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MRI상에 터졌다고 얘기하셨던 분인데 이분 네. 이제 치료하니까 지금 한 30분 정도 걸어도 통증 없고 약간 자세가 기울어져 있는 거 요거 바로 잡으라 할 때만 조금만 저린 증상 조금만 있는 그래서 통증도 한 80% 이상 지금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안면 비대칭까지 같이 좋아지니까 예뻐졌다고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시죠. 네. 근데 네. 참 그 말씀을 들어보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수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뭐 여러 가지 나의 뭐 다른 것들, 뭐 음식 조절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 이외에 뭐 스트레스 조절이라든지 뭐 턱 관절을 약간 뭐 교정하여서 디스크까지 좋아지고 이렇게만 된다면 좋은데,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괜히 수술을 하는가, 네. 그러니까 괜히 필요 없는데 수술을 할까 이런 의심이 사실은 들거든요. 수술을 해보지, 그러니까 이런 치료를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럴 그래서 수 있죠. 일단 어쨌든 사람이 진통제를 먹으면 어떤 통증이 완화가 되는 것이고 그쵸. 수술을 하면 어쨌든 디스크 부분이 줄어들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효과가 있는지, 그러니까 물론 말씀을 주셨던 사례들은 있지만 네. 좀 더 구체적인 치료법을 함께 적용해서 네. 좀 더 사례를 구체적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2013년도에 교통사고 났던 분이 네. 떠오르는데요. 이분은 이제 네네. 이 차가 한 30m 굴렀어요. 차는 폐차했고. 아, 엄청 심각한. 그렇죠. 2013년도에 사고 사고네요. 났는데 3, 4, 5, 6, 7, 2017년도에 뵀거든요. 네. 그러니까 5년 동안 아프신 분이었죠. 네. 이분이 마약성 진통제도 복용하셨던 분인데 그래도 통증이 안 잡히는 분이었어요. 마약성 진통제까지 드실 정도면 통증도 상당하셨던.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양방 통증의학과 이런 데서 사용하는 가장 센 약이 마약성 네. 진통제인데, 근데 이분이 제가 보니까 이 턱관절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면서 치료를 딱 해드리니까 그 마약성 진통제가 안 듣던 고통증이 줄어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분이 한 3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서 치료받으러 오셨어요. 네. 그래서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치료받았는데 치료 첫날 치료받고 나서 이제 같이 내려가면서 밥 먹으러 가지고 가는데 이분이 계단 손잡이를 잡고 애기들처럼 한 발 한 발 이렇게 한 발씩 모아서 네. 한 발 가고 또 한 발 모으고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네, 네. 당연하겠죠. 이렇게 목의 문제, 허리 문제 심하면 저럴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네. 어지럼도 있던 부분이었는데 10월 중순에 오셨을 때가 16번째 왔었을 때인데 그때는 1시간에 운동장 한 바퀴 돈다고 하셨고요. 10월 말에 왔을 때는 17번째인데 40분에 운동장 한 바퀴 도시고 19회차 12월 마지막에 오셨을 때는 20분에 운동장 한 바퀴를 돌고 이제는 진통제 끊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었거든요. 와, 네. 예. 그 뭐 3시간씩 오고 또 3시간씩 가시는 만큼의 열정이 있기도 하셨는데 치료 네. 효과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 허리 5년 동안 아팠다 하더라도 원인이 뭔지를 보고 제대로 된 치료를 하면 좋아지는데 그 원인들 중에 그 레벨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위아래 레벨 또는 목뼈와 허리뼈가 같이 연결되어 네. 있기 때문에 목의 균형을 잡아주면 목뼈 1, 2, 3번이 틀어지면 허리뼈 5, 4, 3번이 틀어지고 또 허리뼈는 하부 흉추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허리뼈 5개 1, 2, 3, 4, 5번은 하부 흉추 8, 9, 10번, 11번, 12번에 영향을 받는데 얘들이 정상적인 위치에 가게 되면 훨씬 더 빨리 낫게 되죠. 그리고 골반이 뒤틀어져 있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저희가 턱관절 균형학에서 하는 치료 방법은 골반 비틀어져 있는 것도 같이 잡아주면서 위쪽에 있는 턱의 균형을 잡아줘서 뇌로부터 척추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 통로를 바로잡아주기 때문에 훨씬 좋아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마치 약간 건물의 구조물 같은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구조물을 잘 잡아주면 네. 이게 5년 동안 고생하시던 분이 3개월에도 왕도를 보실 수가 있네요. 네, 뭐 3개월 안에 좋아지시고 5개월에 이제 그 총치를 종결하긴 하셨는데, 와, 네. 예, 뭐 되게 좋죠. 뭐 그것도 작년에 치료했던 분 또 한 분은 이분은 2월에 교통사고 나서 네. 2, 3, 4, 5, 6, 7, 6개월 동안 아파하셨는데 네, 8월 네. 초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4주 동안에 15번 치료를 했는데 그날 여쭤봤어요. 오늘 컨디션 몇 점이세요? 40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처음 왔을 때 컨디션 몇 점이었는데 20점이라는 거예요. 아, 그 사이 이분 이제 여러 병원들 다니면서 치료받았는데 네네. 발목 움직이는 것도 아프다. 이 정도이셨거든요. 근데 그때 8월 말쯤에 제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아침에 대한 그치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서 침을
좀 그러니까 3개를 놨어요. 네. 그렇게 했더니 그날 그분 가시면서 한 70점이라고 하셨고 그 이후에 그까지 포함해서 5번 더 치료를 했는데 19번째 치료받고서는 100점 만점에 100점에 100점 그리고 20번째는 100점에 만점 이러셨는데 19번째 치료받고 나서 4일 동안 하나도 안 아프셨다고 하셨거든요. 좀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놓아주셨던 침인가요? 마음을 좀 다스리고 회복되어 있는 거 틀어주고 또 기운을 좀 더 나게 해주도록 그러니까 침은 네. 기도하는 거하고 연관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기도하고 또 이분이 빨리 쾌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염원들이 같이 들어가 있고 또 이 침의 효과를 생각하면서 치료할 때 그래서 침 치료를 하면 빨리 낫는 분들이 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영이 맑은 분들 또 성품이 순한 분들이 치료가 훨씬 더 빨라요. 그런 분들한테 좋은 효과가 나타나요. 아무래도 좀 네. 일단 통증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네. 당장 그 통증을 잡아주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네. 그 통증을 통해서 느끼는 심적 고통도 크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아주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임상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수술할 수 있는 경우 중에 하나가 통증이 아주 심해서 난 이거 못 참겠다. 네. 이런 분들은 뭐 수술하시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진통제를 같이 드시는 것도 뭐 저는 양약도 한약이라고 생각을 네, 조금 네. 하거든요. 그 약을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 네. 네, 똑같은 요리 재료가 있는데 이 요리 재료를 가지고 한식으로 만드느냐 그쵸. 양식으로 만드느냐 요리사의 그 실력이라고 네, 보기 네. 때문에 양방에서 사용하는 진통제나 뭐 근육이완제 같은 경우도 필요한 경우에는 잠깐 동안 쓸 수 있고 수술도 그런 방법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한의 선생님들 중에 이제 침도를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침도라고 하는 좀 강한 침법 중에 하나예요. 예,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효과를 보신 것 같아서 네. 오늘 굉장히 뭐 요통이나 뭐 디스크로 좀 네.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좀 도움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디스크나 요통이나 이런 것 상대적으로 정말 잘 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요통과 디스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최기현 박사님께서 요통과 디스크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는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의 건강 상담 프로그램 몸 건강, 마음 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 튼튼 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깻잎입니다. 깻잎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깻잎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네, 깻잎은 혹시 흑임자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예, 흑임자가 깨거든요. 아, 예, 그 흑임자, 그러니까 임자의 이파리가 임자엽인데 그게 깻잎이죠. 예. 이 깻잎에는 칼륨이나 칼슘이나 철분 등의 무기질 염료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음식인데요. 네. 그 깻잎에는 또 특이한 향이 있죠. 이 향은 정류 성분 때문에 그런 거고 이 네. 정류 성분이 세균이나 곰팡이를 억제해주는 효능이 있죠. 그래서 생선이나 또는 차가운 음식들을 같이 먹었을 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식중독도 예방해줍니다. 그리고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기 때문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또 파이톨이라고 하는 성분이 암세포만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제거해주는 효능도 있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 병원성이 있는 그 균이나 대장균 같은 거 없어지고 식중독 예방해주기 때문에 이런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깻잎에는 비타민 A하고 C가 들어있고요. 피부 탄력을 높여줘서 주름 개선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비타민 A하고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기 때문에 눈 건강에도 도움이 좋죠. 예. 네. 그리고 비타민 C하고 루테올린이라고 하는 성분은 예방이나 염증 완화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깻잎이 또 말씀 주셨지만 철분이 많이 들어있으면 네. 여러 가지로 또 몸에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그렇죠. 보통 이제 임신하신 분들이 이제 철분이 부족해서 철분제를 많이 드시는데 임신하신 분 중에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라면 깻잎도 도움이 되죠. 소화도 되고 또 안정도 영적이나 마음적으로 감정적인 부분에서 안정을 시켜주고 또 빈혈도 예방해주고 성장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데 이게 깻잎에 철분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게 시금치의 한 2배 이상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좋죠. 네. 그리고 위암 후유증, 소화기 안 좋은 분들한테 소화기에게 운동을 좋아지게 해주기 때문에 자주 소개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깻잎은 성질이 따뜻해서 부작용이 거의 없긴 한데 칼륨이 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칼륨 때문에 이제 칼륨 배출 능력이 떨어지는 만성질환 가지고 있는 분들, 뭐 예를 들면 콩팥이 좀 안 좋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 드시는 걸 조금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깻잎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 U+,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기현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1m 56이고, 네. 몸무게 52kg, 68살. 네, 지금 제 옆에 최기현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그, 원래 변비가 없었는데, 몸이 되게 피곤하면 변비가 생기고, 네, 그러면 계속 막, 그 변비 나오려면 배가 억수로 아프고, 이런, 꼬이고 털고 막 이렇고, 네, 가면 또 대변이 물이 밀서도 나오도 안 하고, 찐득하게 이래, 설나서 계속 끓이 나와요. 네. 그 외에 또 다른 불편한 데 있으세요? 다른 부분은 없고, 뭐, 첫째 변비가 제일 문제인데요. 가마 대변이 보통 한 5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이래 나오거든요. 아, 그것도 많이 안 나오고. 4, 5일에 한 번요? 그렇나? 예, 좀 예. 심하시네요. 예. 예. 변비약을 계속 먹는데도 계속 먹어도 안 나와요. 네, 네. 대변이 물러가. 아버님 그래, 검사를 옛날에 검사를 했는데 내 치질이 좀 있다 이러더라고요. 아, 그거는 뭐 치질은 결과적으로 생긴 거죠. 소통 잘 지켜주면 예. 좀 줄어드는데요. 예. 아버님 식사하시는 건 하루에 3번 잘 하시나요? 책은 하루에 2번밖에 안 합니다. 예, 그러시구나. 예. 그래, 잘 안 먹고, 먹다가 안 먹고 이런 그게 있어요. 아버님 드시는 음식을 조금 조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식사량이 적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식사량이 있으면 대변이 나가야 되는데 4, 5일에 한 번 예. 보면 좀 심한 거거든요. 예. 보통 이제 연세 이게 억수로 오래됐어요. 지금 한 20몇 살 때부터 그랬어요. 시작했는데. 네. 혹시 몸 피곤하면 변비가 심하고. 네. 운동이나 그 육체 노동 많이 하시나요? 근력 운동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스트레칭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스트레칭은 괜찮고요. 예. 아버님 156에 52kg라고 하셨는데 체중이 약간 조금 마른 편이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체내 그 한의학적으로는 음액이라고 표현하는데 진액이 좀 부족한 분들이세요. 이런 분들은 그리고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체내 음호라고 해서 그 체액이 부족해지면서 장의 운동이 떨어져서 변비가 생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첫 번째는 즙이 많고
예. 예, 그리고 좀 보충해 줄 수 있는 체액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드시는 게 좋아요. 대표적인 예. 게 뭐 미역이나 다시마나 또는 과일 종류나 오미자나 이런 것들 또 보라색의 즙이 많은 거, 뭐 오디나 포도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 운동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도 조금 변비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장이 차가운 분들 생길 수 있는데 근데 운동을 보통 한 3시간에서 가기 때문에. 운동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육촌회동 하냐고 여쭤본 것도 또 이렇게 일을 너무 과하게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 몸이 좀 허약한 상태처럼 되니까 몸에서 느끼기에는 이거 너무 많이 사용해서 부족한 상태야. 그러니까 대변 또 내보내주는 게 아깝다. 그래서 좀 적게 내보내주자. 이렇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변비가 걸리면 변비가 물론 딱딱해야 되는데 완전 죽거치 해가지고 그래가 네. 조금 하루에 몇 번씩 나온다고 4번 5번. 그러면 하루 몇 번씩까지 나오면 그건 또 이상해요. 조금 다른데 두 가지 증상이 섞여 있거든요, 아버님은. 예. 대변이 4, 5일이 아니라 대변은 하루에 한 번 봐야 되고 또 대변 볼 때는 하루에 한 번이고 한 번만 보는 게 좋은데 볼 때도 여러 번 봐야 되고 또 그게 또 무르고 그러면 이거는 열성설사일 수도 있고 또 대변 나오는 횟수는 너무 줄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버님은 열이 좀 많으면서 너무 몸을 과다하게 사용하시는 분 같아요. 운동하는 시간을 조금 줄여보세요. 운동하는 시간을 줄여보시고 한 일주일 정도 지금 3-4시간 운동하신다고 하셨는데 운동한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줄여보시고 아니면 운동하는 내용을 가볍게 뭐 산책하거나 걷거나 하는 그런 정도로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것 외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걸로는 작약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그런 약을 조금 달여서 드셔보시는 건 좀 나을 수 있고 근데 그거 드시고 나서 대변이 만약에 더 물러진다면 맞지는 않은 건데 좀 섞여 있는 부분이어서 꼭 그것만 가지고는 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한의원에 잘하는 한의원에 찾아가셔가지고 그 약을 좀 지어 드시거나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침을 놔주더라고 변비 있다는 거는. 그거는 침으로 하려면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이건 이제 체액이랑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어서 음식으로 같이 조절하면서 한약이 같이 들어가 주는 게 좋아요. 의사에서는 이제 노인성 변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경우들은 보충을 많이 시켜줘야 돼요. 작약차 같은 거 많이 드시고 평소에도 꾸준히 드시는 건 필요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본인입니다.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나이가 만으로 56세고요. 네. 162에 몸무게는 65, 한 4에서 5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몸무게는 거의 변화가 없더라고요. 네. 네. 그럼 지금 제 옆에 최기현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제일 궁금하신가요? 제가 혈압약은 꾸준히 먹고 있어요. 한 번 하루도 안 걸르고요. 네. 근데 혈압약 먹은 지는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 정도요? 네. 근데 한 4, 5일 전서부터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이제 아팠다, 안 아팠다 이렇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의치 않아서 그냥 어차피 제가 혈압약을 잘 먹고 있으니까 그래 개의치 않았는데 자꾸 아프니까 네. 일단 시중에 파는 두통약을 한 번 먹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그거 먹을 때만 일시하고 먹고 나면 또 아프더라고요. 근데 아픈 건 박사님 많이 아프진 않고 그냥 사람이 이렇게 띵하다고 할까요? 네. 그 정도입니다. 그 두통. 그 정도인데 이제 네. 예? 아니요. 네, 그 정도인데 이제 제가 그 병원을 한번 갔었는데 네. 코 쪽에 이상이 있어서 머리가 아플 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코 있고요. 속에요. 그럴 수도 있고 두통은 보통 이제 목배 1번 틀어져서 많이 생기죠. 두통의 원인들은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박사님 날씨가 좀 선선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마가 이렇게 제가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네. 이마를 이렇게 맞아 그냥 괜히 끈적끈적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고 이제 저녁에 퇴근하는데 몸이 좀 으시으시 춥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병원을 가서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불편한 게 먼저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제가 오래전서부터 뒷목이 좀 뻣뻣했어요. 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막
막 굳었다고 이렇게 말씀 네, 이렇게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뒷목이 굳었다. 그 네. 도수 치료도 받아봤고 침 치료도 받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네. 근데 좀 잘 받았는데 그렇게 큰 효과를 사실은 못 봤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눌러보면 딱딱하다고 이거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네, 네.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효과를 그렇게 못 봤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네. 이렇게 두통에 왜 이렇게 있냐면 이게 괜히 잘못되다 괜히 아직 뇌졸중 이런 게 올까봐 그래서 두통이 선생님 두통이 그 예. 앞쪽하고 뒤쪽 중에 어느 쪽으로 더 아프신가요? 뒤쪽입니다. 뒤쪽. 그럼 뒷목 뻣뻣한 거하고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죠. 혈압은 아, 어느 그래요? 정도 되세요, 선생님? 아 혈압은 네. 제가 그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수축기로 네. 130에서 90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혈압약 갔다 온 지 네. 예. 혈압약 드시면서 혈압으로 인해서 생긴 두통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선생님, 예. 선생님 말씀하신 게 감기 기운은 어제부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두통이 생길 수 있는 원인들 중에 감기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는데 감기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평상시에 예. 평상시에 뒷목이 뻣뻣했던 게 풀리지 않아서 그리고 4, 5일 전에 뭐 신경을 쓰시거나 아니면 뭐 무리하시거나 또는 예. 한쪽으로만 음식을 씹어 드시거나 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하나로 두통이 연이어서 생겼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은 뒷목 뻣뻣해져 있는 거 이거를 치료를 하시는 게 먼저인 것 같은데 이 뒷목이 틀어져 있는 원인들 중에 제일 많은 경우가 목배 1, 2번 균형이 깨져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목배 1, 2번의 균형을 맞춰주는 턱관절 균형의학 치료를 하시는 곳을 찾아가셔가지고 턱관절이요. 제가 메모를 네.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 네. 제가 지금 메모를 하고 있는 턱 관리요. 네. 턱관절. 턱관절 균형 치료하는 곳을 찾아가셔야 돼요. 아 그래요? 예. 턱관절 균형을 맞춰준 상태에서 척추가 틀어져 있는 거, 목이 틀어져 있는 걸 치료를 해주면 목배 1번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두통이나 어지럼증이나 이런 거 관련되고요. 목이랑 어깨 쪽 불편한 것들은 이제 목뼈 4, 5, 6, 7번에서 나타나고 감기, 만성감기나 만성피로도 목배 1번하고 연결되는데 추워지거나 이러해서 나타나는 요것도 같이 있기 때문에 순서상으로 봤을 때는 감기 치료를 같이 하면서 목 틀어져 있는 걸 같이 치료해주면 그러면 치료가 빨라져요. 이게 그 선생님께서 기존에 받으셨던 그 도수 치료랑은 좀 다른 건가요, 박사님? 도수 치료는 이제 양방 선생님들이 하시는 치료, 척추나 뭐 이런 걸 교정해주고 하는 것들을 도수 치료라고 하는데 도수 치료와 턱관절 균형 치료의 가장 큰 차이는 턱관절의 0.05mm의 좌우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균형의 중심점을 잡아주고서 하는 치료와 중심점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치료는 차이가 나죠. 네. 네. 그래서 중심점을 잡아주고서 하는 치료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좋은 거죠. 아, 뒷목 그 부분이 특히나 좀 뻐근하신 분께는 좀 요게 조금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보통은 이런 분들은 치료해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효과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이런 심했다 하더라도 심한 분들은 이제 치료 기간이 조금 더 길 수 있지만 그냥 도수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춰줘서 하는 곳을 가서 치료받으면 이런 경우는 정말 빨리 나아요. 예, 두통은 턱관절 균형의학 치료를 해봤을 때 제일 잘 낫는 카테고리 1, 2 중에 해당하거든요. 네. 예, 두통이랑 비염 이런 건 되게 잘 낫고 그리고 뒷목 뻣뻣한 거 이거 목 자체가 약간 틀어져 있거나 또는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경결돼 있고 뭉쳐져 있는 거니까 정렬을 바로 맞춰주게 되면 그 주변에 근육이 굳어진다는 건 목배가 틀어져 있으니까 틀어져 있는 자세를 그 상태에서 유지시켜 주려면 근육들이 긴장하면서 딱딱해지는 거니까 얘들이 정상적인 위치로 조금 풀어주면서 맞춰 놓으면 근육들이 정상적인 자세인데 근육들이 더 큰 힘을 줄 필요가 없죠. 그럼 부들부들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스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세나 여러 가지들을 봐야 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직접 봐야 되니까 현재로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고 근데 증상으로 딱 봤을 때는 한의학적으로 보면 방광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일단은 감기 기운이 있으면 감기를 먼저 치료해 주는 네. 게 첫 번째 치료 순서고 그 다음에 목이랑 두통 있는 부분을 연결해서 치료해 주면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 2주 안에 아마 거의 증상이 완전 해소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필요한 경우라면 엑스레이를 찍어봐서 일자목이나 그렇다면 목이 C자 형태가 커브 형태로 만들 수 있도록 뭐 딱딱한 경추베개, CST 필로 같은 걸 사용하시거나 해서
경추가 틀어져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딱딱해져 있거나 일주화로 되어 있는 부분을 좀 이렇게 풀어줄 수 있도록 마사지 같은 효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스트레칭, 목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시면 네. 좋겠죠. 네, 선생님, 저희가 직접 뵌 게 아니라서 뭐 정확한 진단은 아닐 수 있지만요. 말씀 주신 예. 부분 토대로 봤을 때는 뭐 이런 네. 소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아이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네네. 짧게 말씀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박사님, 제가 평소에도 손발이 좀 차가운 편인데, 네, 제가 손발이 차가우시구나. 태양인지 태엽인지 이게 좀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직접 봐야 예. 됩니다. 아, 그래요? 직접 보고 네. 설문지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 봐야 되고요. 일단 네. 이제 손발이 그렇구나. 차가우시다면 소화기 안 좋으실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손발 차가운 분들은 운동 좀 해주시면 좀 나아질 수 네, 있어요. 알겠습니다. 운동을요? 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손세민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여러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움트리에서 정성을 담은 명품장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